자, 9번. 한 문제 19 나오니까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아, 19번이구나. 10번. 10번 보겠습니다. A가 0부터 파이까지, B가 0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가 좀 덥니? 나만 덥냐? 열어놨어요. 열어놓기는 했는데 좀 더우면 에어컨을 좀 틀어볼까 해서. 그 정도는 아니야? 날씨가 어제 좀 쌀쌀했는데 며칠 덥다가 며칠 좀 쌀쌀해서요. 자, 봅시다. 0부터 파이까지, B도 0부터 파이까지인데 서로 다른 두각이네요. 서로 다른 두각인데 사인 값이 같습니다. 사인 값이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두 가지 표현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단위원하고 그래프입니다. 알겠어요? 최근에 삼가함수가 많이 쉬워졌어. 최근이 아니고 좀 한 2, 3년 전까지는 삼가함수가 많이 쉬워졌을 때는 그래프를 풀어도 대부분 다 풀립니다. 알겠어요? 근데 삼가함수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는 이 각 자체가 한 바퀴 룰일 때, 한 바퀴, 그래서요, 한 주기 이런 느낌일 때는 단위원을 푸는 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알겠어요? 단위원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단위원에 얘가 시초선이고요. 이렇게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때가 플러스 각이고 반대로 돌 때가 마이너스 각이야. 알겠어요? 주어진 각이 이제 플러스 각만 주어졌냐 마이너스 각만 마이너스 각까지 주어졌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현재는 0부터 파이라는 것은 여가 0이고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됐어요? 하나가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세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고 y좌표는 사인 세타고, 그럼 탄젠트는 어디 있냐? 탄젠트는 얘의 기울기가 탄젠트가 된다. 알겠어요? 탄젠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 탄젠트도 꽤 많이 나와요. 탄젠트는 이 각을 이용해서 동경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그래프가 쉽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요거 한번 탄젠트 나왔으니까 한번 할게요. 탄젠트가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된다. 수직이 된다면 수선을 하나 그리게 되면 요놈이 지금 M-인데 수직이 된 거죠. 그랬을 때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동경과 이 동경, 이 동경과 이 동경, 그거에 이렇게 보면 차이가 되겠죠. 차이가 어쩐다? 90도가 되면 우리는 두 개 수직이 된다 이거예요. 차이가 90도니까 차이가 90도예요. 됐습니까? 차이가 90도니까 두 개에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된다. 또는 뭐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래 되겠죠. 그러면 양쪽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구해야 돼요. 뭐 이런 내용이 된다 이거죠. 현재 주어진 조건은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사인 값이 똑같대요. 두 개의 각이 다른데 사인 값이 똑같다는 것은 y좌표가 똑같은 거죠. y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y좌표 똑같은 선을 하나 그으면, 둘 중에 하나 그어야 돼요. 보통 45도는 좀 애매하고 선생님 보통은 좀 줄여서 하든지 좀 늘려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려놓고 동경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A이고 여기까지가 B. 자리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동경이 A, 이 동경이 B 이 말이죠.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A 더하기 B가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네요. 어디에서? 사인 값이 같다 해서. 그럼 이제는 이것만 갖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A 더하기 B가 파이다 1 맞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느낌이 확 오질 않아요 지금? 와 하나 전혀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탄젠트는 기울기에 대한 생각인데,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말은, 기울기의 곱이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y는 x대칭이라는 소리죠. y는 x대칭. y는 x대칭으로 갈 수 있을까? 느낌이 전혀 안 와요 지금. 하나만 그려봐도. 그러죠? 디귿은 틀렸고. 니은은 뭐 그림으로 봤을 때는
2분의 A는 여기고요. 2분의 B는 지금 여기,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분의 B, 요 정도 될까요? 확실치는 않지만, 딱 봐도 코사인 무슨 좌표? X좌표죠. X좌표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됐어요? 요렇게, 즉흥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이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판단하자 이거죠. 알았어요? 직관이 안 되는 것은 식으로 적겠죠. 식은 P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사인 2분의 A가 되겠죠. 코사인 2분의 A와 사인 2분의 A는 다르겠죠.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원에 표현하면 어느 정도 100%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개는 나옵니다. 3개 중에 2개는 거의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11번 fx가 주기가 p라고 합니다. 자, fx가 주기가 p라고 한다. 문제식이 와우 도대체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놀면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주기가 p다. 무슨 말이냐? 주기가 p란 말이 무슨 말이냐? 주기가 p란 말은 fx 플러스 p랑 fx가 같은 값이 된다 이 말이겠죠. 질문이 뭐냐 봤더니 f, p, 2p, 10p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fp 플러스 p 이래 되니까 얘랑 누구랑 똑같아? fp랑 똑같다는 소리네요. 다시 말해서 요 식은 지금 10fp를 원하고 있고 fp는 다시 또 누구랑 똑같을까요? f0하고 똑같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f0을 알아내라 이런 요거 상황이네요. f0은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마무리 되겠죠? 19번 0부터 2파이까지 상가함수에서 문제에서 우리가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오답률 높아.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문제를 읽어가면서 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 정도 써놓고 합니다. 그냥. 일사분면 쪽이니까 사인 양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요거 하나가 다음에 문제 마지막 확률 50% 줄여준다 이거지. 알았어요? 그 버릴 수 있는 50%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얘의 근을 알파라고 할 때 탄젠트 값을 구하시오. 오우. 와우 쉽지 않습니다. 시도는 하겠지. 내가 식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작업이 지금 코사인을 1 사인을 바꾼다. 자,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식 변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를 초점 여거부터 출발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흔들림이 발생할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일 힘든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일 힘든 데가 일단은 뭐가 보여야 돼? 얘가 보여야 돼. 얘는 우리한테 그나마 쉬운 거야. 얘는 쉬운 거야. 얘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 있냐면 어떤 작업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알아 몰라 지금 수원에서는 모르는 과정입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이 식 자체가 얘가 sin x로 이렇게 묶어지는 형태가 나와야 우리가 의미가 발생하는 거니까 식 자체를 sin x의 인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는 뭐 배웠어? 이배각 배웠나요? 이배각 배웠어. 미적 했네? 미적했어 유중이? 안 했어? 안타깝네. 미적 하는 사람 미적 그냥 풀어버리면 답은 나옵니다. 조금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됐어요? 물론 그렇게 풀었을 때 안 보일 땐 그렇게 풀어야지 일단은. 객관식이니까. 아시겠어요? 왜? 예? 서술형이야? 알았어. 그 방법. 서술형 써버려,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썼냐? 아, 이거 수원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 그러구나. 미안하다. 선생님 가르쳐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해. 그럼 가르쳐 준 게 없다 하면 싸움 한 번 하고, 5점 중에 3점이라도 받아내야지.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차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발해야 이걸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얘는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누구다? 얘 때문에 못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보겠죠. 1만의 사인. 이제 바꿔야 돼 이제. 그리고 일이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 안 없어지면 그 방법이 실패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상가함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항상 차수가 중요합니다. 차수가 중요해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사인을 코사인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도한 사람은 좀 실패해. 이 사인을 루트도 있다. 이거지. 그럼 시간만 뒤지게 하고 답 나오면 다행인데 답 안 나오면 시간 낭비야. 바꿀 수 있는 작업은 얘는 2차, 얘가 2차니까 얘네들을 못 바꾼다 생각하면 얘를 바꾸면 되겠죠. 2를 2차로 바꿔. 이 생각이 좀 어려운 생각이야. 이게 잘 안 보여. 이 연습이 좀 돼야 돼. 1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알겠나요? 좀 어려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차수에서 출발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아하, 사인 코사인을 지금 2차인데 2라고 어떻게 맞추지? 우린 차수를 줄이려는 작업이 일단 많이 쓰기는 하는데 얘는 역으로 얘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이제 2차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식이 2개 나오고 그 중에 우리는 뭐 일사분면각 탄젠트 양수값만 구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해볼까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인가요? 2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 0 야 플러스 얘가 양수니까 0이 될 수 없고 얘만 답이 되네요. 됐어요? 그 탄젠트는 1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되시죠? 됐어요? 나옴직도 합니다. 꽤 어려운 문제에서 식을 봤을 때 거꾸로 상수를 사인 코사인을 바꿀 수 있다 요 생각을 하는 게 단순한 건데 진짜 이거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그나마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보이는데 문제 속에서 이 일을 바꾼다는 생각 한 문제 나온 만도 합니다. 다음 30번 들어가 28번 이거 녹화해서 올려줘요? 예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영상 찍으니까 방법은 알잖아요. 여기 유튜브고요. 현재 우리는 23 고인 내신반입니다. DJ 쭉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 이제. 나를 앞서가는 DJ가 없어 이제. 두 그래프 일치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야, 이거는 그래프 그래요. 선생님 이거는 사실 좀 그래요. 그래프 다 그리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프 연습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빨리 그리는 연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그리잖아요. 오른쪽 왼쪽은 똑같다. 이거는 코사인 x니까 얘는 뭐야? 원래 y축 대칭이니까 똑같다 이런 거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원래 식으로 풀어 가는데 식으로 풀을 때는 좀 더 푸는데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더 빠릅니다.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일치하는 것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건 패스할게요. 혹시 따로 질문할 사람 있으면 그때 질문하십시오. 30번. 자, 이런 위의 문제가 조금 생각보다 어렵죠. 아까 공부했어요. 주기함수에 대해서. 주기함수는 그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식이 fx랑 fx 플러스 p가 같다 이 말이죠. f가 주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식을 만족을 할 거고 우린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지러운 얘를 이렇게 쓰면 돼. 얘를 gx라 놓으면 돼요. 뭐 g가 다 다른 g야? 되게 다른 g야. 그러면 기억 g1번 gx랑 gx 플러스
질문이 뭐냐면 주기함수인 걸 원하고 있어. 주기함수. 주기함수. 주기함수를 원한다는 것은 f가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 얘가 G1 X 플러스 K 형태가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f가 주기함수이니 이 새로운 함수가 주기함수임을 알아내라는 것은 G1X랑 G1X 플러스 K가 같냐는 질문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 F, A 양쪽 다 비교해 봅시다. 왼쪽 식은 F, AX 플러스 B고요. 좌변은 우변은 F, A, X 플러스 K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는 F, A, X 플러스 B 플러스 K 나왔나요? 선생님이 시간을 주고 있는 거야. 요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야. 여기서 의문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선생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 FT하고 FT 플러스 K가 같은 거야? 아니잖아. F는 X 플러스 P라고 같잖아. 쌤 근데 K가 아니라 AK 아니에요? AK 뭐 관계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T 플러스 P 곱하기 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K를 PS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지. 그러면 주기함수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냐면 원래는 fx하고 fx 플러스 p 뒤에 있는 식들은 지금 다 fx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 식 대신에 x 플러스 p를 넣어도 되는데 이 식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넣어도 관계는 없겠죠. f 얘가 주기함수니까 ax 플러스 b 대신에 a x 플러스 p를 넣어야 되는지 마는지 요거잖아. 요거 식은 이게 아니잖아. 원래는 이게 아니잖아. 주기가 p면 식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겠지. 어떻게 적어줘야 돼? 원래는 이렇게 적어줘야지. ax 플러스 p 플러스 p 이렇게 적어주면 맞겠죠. fx가 원래 주기함수 내가 주기가 p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건 사실이잖아. 얘랑 같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 t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잖아. 원래 t로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 식이 지금 요거랑 같으니까 주기함수가 되겠다. 됐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왜? 우리가 주기함수라면 x자리에 뭘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잖아. x자리에 뭘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a x 플러스 a분의 p 플러스 b 얘는 말이 되겠죠. x자리에 x 플러스 a분의 p를 넣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식하고 이 식은 원래 같은 식이고요. 알겠나요? 이건 좀 센스가 있으면 형태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몇 번 해볼까요? 질문한 사람 기억, 니은 디귿. 자, fx랑
fx 플러스 p는 같죠? fx랑 fx 플러스 p가 같잖아요. 그렇지? 다시금의 fx 플러스 p는 fx랑 똑같은 거잖아. 됐어요? 뭐 그냥 니은 디귿은 그냥 쉽게 나옵니다. 됐어요? 다음 7번 눈이 또 아까 했네. 아우, 이제 보이면 되네. 보이면 되겠지? 이거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응?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인, 코사인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를 제곱을 하면 나와요. 그럼 얘가 1 플러스 사인 x 2 사인 x 코사인 x 이거는 방법이 됩니다. 알았어요? 현재에서는 지금 방정식이니까 얘가 누이 간다면 그 다음에 얘가 누이 들어갈 수 있겠네. 얘를 바꾸면 쉽게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보이겠네. 이제 몇 번 연습하면 이건 보입니다. 이 문제 많지 않아. 한 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겁니다. 다음 9번. 자, 9번 문제를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일단. 물론 한 주기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문제에 따라서는 사인 x, 코사인 x 한 주기 맞을 것 같고 식을 딱 보자마자 나는 얘를 어떻게 풀 거다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어떻게 풀 거다? 그래프로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수가 되니까 사인 x는 k가 되겠고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코사인 x가 된가요? 된가요? 됐어요? 이 문제는 뭐 단위원으로 풀어도 되고 뭐 그래프로 풀어도 되는데 현재는 그래프가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 자, 우리는 누가 큰 것이 지금 큰 것이 나오네. 큰 것이 나오네. 그렇지? 그럼 큰 거는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어차피 큰 것만 그린 거야. 이 그래프 그린 겁니다, 지금. 그렇죠? 얘랑 K랑 연립을 K랑 연립해서 오직 하나의 실근 여기네, 여기 어딘지도 알겠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다음 41번.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항상 성립한다. 자, 이런 류의 문제는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여기 안에가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사인, 코사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사인의 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x라 하면 임의 실수 x에 대해서는 사인 x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된다 이거죠. 됐어요? 범위가 등장을 했다 이거죠. 범위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물론 범위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실수에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 맞죠. 모든 x에 대한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 사인이었으면 어떤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만 항상 0보다 크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거. 현재 이 문제는 x니까 모든 실수 x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한별식 코사인 제곱 x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 되겠네요. 풀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다음 42번. 자, 조금 주의해야 될 문제가 나왔네요.
0부터 2파이, 2분의 파이까지. 그나마 조건을 좀 준 겁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는 일사분면이니까 사인 양수, 코사인 양수 여기니까 탄젠트도 양수. 근데 로그가 나왔네요. 로그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양수 조건도 있어야 되는데 1에 대한 생각도 해달라 이거지. 그러지? 1. 그러면 사인 x하고 코사인 x는 1보다 작겠네요. 밑이 1보다 작아요. 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래야 부등식의 방향을 좀 생각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어. 당연히 식이 복잡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탄젠트를 없애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굳이 저는 없애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문자가 좀 줄여주는 게 좋으니까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는 관계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 플러스 로그 코사인 x의 사인 x 마이너스 1에서 1 사라졌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밑이 다르니까 밑을 통일시켜야 되겠네. 밑변환 공식을 쓸 때 조심해야 돼요. 현재 이 상태를 유지했을 거냐 아니면 이 마이너스를 이쪽에 넘겼을 거냐. 이건 선택입니다. 이건 선택이야. 됐어요? 쌤은 넘겨버리겠습니다. 넘기는 것은 뭐 2항이니까 관계가 없을 거고 밑변환을 쓰는 것도 관계는 없겠죠. 여기까지는 문제 될 게 없죠. 이제 이 다음이 문제가 되겠네. 얘를 이쪽으로 곱하고 이쪽으로 곱하고 싶어. 얘를 이쪽 곱하고 이쪽을 곱하고 싶어. 근데 사인 코사인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다 했으니까 로그 1보다 작은 얘는 음수. 얘도 음수. 둘 다 곱할 거니까 우리는 양수를 곱한 거네. 양수를 곱한 거야. 그래서 로그 사인 x의 제곱 로그 코사인 x의 제곱. 여기까지 됐지? 근데 로그 얘네들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고 했어요? 뭐 절대값만 씌워도 관계는 없겠죠. 넘겨서 인수분해도 관계없습니다. 뭐 넘겨서 인수분해도 편할 수도 있어요.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로그 사인 x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x 로그 사인 x 플러스 로그 코사인 x. 자, 얘는 빼기고요. 얘는 더하기죠. 얘는 더하기인데 얘는 그 뭐야? 음수. 지금 선생님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중이야.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연산은 막 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연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 어떨 땐 답이 맞고 어떨 땐 답이 틀려버린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음수니까 뭐 날려버려도 관계는 없겠죠. 0이 될 수는 없잖아. 날려버렸는데 얘가 음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게 됐네요. 로그 x 다시 넘기면 이거는 지금 바뀐 겁니다. 얘가 음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뀐 거야. 이체는 밑이 크니까 떨어질 때 뛸 수 있어서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크다 이거죠. 그래서 사인이 큰 것이 y좌표 크니까 45도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가요? 4분의 파이부터 그렇게 되겠다. 선생님 차근차근 썼는데 좀씩 정리 잘하면 한두 줄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 대신 부호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지. 알았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뭐 연산이 어떤 식으로 해든 뭐 답은 나옵니다. 다음 9번.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부호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가라. 그 다음에 식을 갖고 놀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x가 지금 x는 여기하고 여기야. x가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사인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코사인은 양수밖에 없고. 오케이. 코사인 x는 양수가 사실이네요. 어? 사인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y도 여기네. 그러면 마찬가지네. 코사인 y도 양수이네요. 사인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맞나요? 다시 들어가면 코사인은 양수라 했으니까 여기 다 나왔네. 여기 양수 나왔네. 그러면 사인은 음수네요. 사인 y는 음수. 여기도 양수 나왔. 이거 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인데 그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느낌 가는 것은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양수일 것 같아요. 0은 있지만 이렇게 쓸게요. 0은 있지만 얘는 양수다. 왜? 얘가 0부터 1 사이니까 1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알아낸 사실은 사인 x는 양수니까 x는 여기가 있고 x는 여기가 있고 y는 음수니까 y는 여기가 있다. 이 생각은 문제를 풀 때 막 풀다가 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이제 두 개씩을 연립해 보는 거죠. 연립 방법은 뭐가 있을까 봤더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곱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네요. 아래식을 제곱을 해볼게요. 아래식을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y가 되겠죠. 제곱했으니까 일단 양수가 되는 거고, 얘는 1 사인 제곱 x고, 위에 있는 식, 얘는 1 코사인 제곱 y라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이놈을 집어넣을까? 이놈을 집어넣겠네요. 1은 없었고 마이너스는 날렸고 사인 제곱 x는 코사인 대신에 1 사인 x의 제곱을 쓰면 넘기면 사인 x는 2분의 1. 맞나요? 사인 x 오케이. 양수 맞네요. 여긴 제곱이 안 나왔으니까 상관없는데 사인이 2분의 1 나왔으면 사인은 2분의 1 나왔으면 코사인 x는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인 나왔으니까 여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y도 2분의 1. 코사인 나왔으니까 사인 나왔네. 사인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각도 정해졌네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이제 각은 알 수 있겠네. 4분면 알아냈으니까요. 이런 류의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9번 60번으로 갑니다. 60번 잘 들으세요. 여기 식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 빠른 게 선택을 잘하면 좀 빨리 끝납니다. 자, x는 요 사이에 있는 각이야. 이거는 왜 알려준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식을 봤을 때. 아직은 내용이 없어요? 필요한 만한 적고 가고요. 여기하고 여기다.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죠. 잘 보세요. 자, 이게 조건 방정식이야.
탄젠트 제곱으로 쓰면 f 탄젠트 제곱 x로 쓰면 여기에 있는 식을 탄젠트 제곱으로 표현이 돼야 우리가 쉽다고요. 맞습니까? 보통 우리가 fx를 놓으면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지. 됐어요? 자,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놈을 치환합니다. 뭐 x든 t로 세타든 치환을 해서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한 단계 건너뛰고 가는 거야.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뭐야? 이 식을 탄젠트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식을 탄젠트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이렉트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치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탄젠트 제곱하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에요.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분의 1이니까 사인 제곱이 등장했네요. 얘하고 얘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지? 역수 뒤집고 우리는 얘를 지금 뭘로 표현하려면 탄젠트로 표현하려니까 얘를 뒤집었더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는 1 플러스 이렇게 적게 탄젠트 제곱분의 1 사인 제곱은 넘기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이렇게 됐네요. 다시 말해서 탄젠트 제곱으로 다 표현을 했네요. 그럼 이 자리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식 이해됩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넣는다. 탄젠트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넣는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 된 거예요? 선생님 조심해야 돼. 부호 지금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부호가 지금 날아갈 수도 있어. 내용은 이해되십니까 지금? 됐어요? 좀 조심해야 돼. 선생님 바로 가버렸는데. 흐름은 이해되시죠? 알았어요? 탄젠트 제곱인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실 수도 있겠죠? 다음 61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당황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해. 당황스러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나보고 뭐라는 소리인지 모른다 하는 문제는 다 그래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래프 해석이란 소리야. 뭐라는 소리인지 모르면 그래프 해석이라고. 됐어요? 이거 뭐라는지 모른다 하면 일단 그래프 해석으로 가는 거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상관함수 쪽에서는 두 가지. 그래프 아니면 단위원. 두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는 된다. 이런 말이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좀 의미적인 좀 식을 봤더니 약간 느낌이 연관성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여기에.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2를 x로 놓으면 탄젠트 x분의 1 이래 될 거야. 근데 탄젠트 x분의 1이 그림이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2를 바꾸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바꿔도 되겠죠. 그럼 2가 2분의 1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를 어떤 식으로 내면 얘를 이렇게 쓰면 좀 나을 수 있네요. 얘를 2를 2로 쓰지 말고 2분의 1분의 1로 쓴다 이거지. 왜? 누굴 기준으로? 탄젠트 2분의 1을 기준으로. 탄젠트 안에 있는 이 수를 건들 수 없으면 얘를 기준으로 바깥에 얘를 건들면 된다고. 그러면 식이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냐 봤더니 x분의 탄젠트 x에서 왔다 이거죠. x분의 탄젠트 x. x분의 탄젠트 x는 뭡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0,0하고 기울기.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가 있으니까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2분의 1은 여기, 4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2분의 1은 뭐 이 정도.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그릴 거니까요. 뭐 그래프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실은. 여기 기울기 얼마입니까? 1입니다. 탄젠트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1이에요. 미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2분의 1이 가장 크다. 여기 기울기가 가장 크네요. A, B, C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다음 62번 62번도 미적 배운 사람은 쉬워요. 미적 배운 사람은 쉽고 그래도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서술형 해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자 봅시다. 얘를 가로를 풀었더니 sin x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로 쓰면 상관없는데 세타죠. sin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sin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에요. 힌트가 있네요. 요거는 항상 문제다고 해? 얘는 항상 문제죠. 해? 그러지? 근데 얘하고 얘는 세트예요. 이 문제 흐름은. 알겠어요? 얘하고 얘는 세트예요. 해?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아마 풀이 방법이 한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얘하고 얘가 같으니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아하 치환이 나왔네요. 치환하면 얘를 제곱하면 1 플러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t 제곱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t에 관한 식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놓친 게 하나가 있죠. 뭘로 썼어요?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나온다. 요게 이 문제의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치환하면 범위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죠. 누구의 범위를 원하고 있어? t에 대한 범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사인과 코사인이 공존하는 문제. 사인도 있고 코사인이 공존하는 문제는 단위원으로 항상 들어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 이 점이 표현법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많이 사용됐고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는 문제. 자,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공존하는 문제. 알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문제예요. 봤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내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른다는 문제는 이 단위원을 그려놓고 이 점이 이런 점이니 그 다음에 해석을 해달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x, 사인 x는 이 단위원에 있는 점이고 x좌표 뭐야 이거? 기울기네요. 얼마? 2,1과의 기울기 2,1 찍고 여기에 있는 점과의 기울기 범위 있으니까 조심하면 될 거고 기울기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근데 기울기가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기울기 안 보이는 것은 어떤 내용이야? 축의 수직 평행인 것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가는 게 좋아요. 0은 보이는데 무한대는 안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울기의 최대값 하면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러면 여기 점들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 두 개의 합을 t라 놨어요. 요거의 합은 어떻게 돼? 여기에는 x좌표 y좌표죠. 얘를 p q라 나왔는데 p 플러스 q를 t라 놓은 거죠. 자, 좌표 평면 위에 있는 x좌표, y좌표 합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x좌표, y좌표 합은 뭘 생각한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있는 점들은 합이 일정합니다. 합이 일정해요. 근데 PQ가 움직이니까 요 그래프도 움직일 거야. 합이 일정하다고요? y절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냐?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뭐 상가함수 배운 사람들은 아니 뭐냐 미적분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 그려주면 돼요. 이거 그려주면 돼요. 여기다 요값만 쓰면 돼. 1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하나 더 그리고 여가 루트 2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러 갈 수 있어요. 마무리. 식 자체가 지금 얘가 t라고 썼으니까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런데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올라오고 축은 얼마입니까? 1이겠죠. 축은 1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최대값이야. 최대값. 그래서 이 범위가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에 있다. 플러스 루트 2는 여기에 있다. 오케이.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떨어진다.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었더니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3이고 B는 1이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 줄 수 있겠다. 알겠어요? 이게 정석풀이입니다. 이게 정석풀이.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단위는 중요한 거예요. 두 개의 식이 곱해졌네요. 두 개의 식이 곱해졌는데 최대값을 원하고 있어. 떠오르는 게 있어야겠지. 곱해졌어요. 최대값, 최소값. 산술기하가 떠오르겠네. 됐습니까? 곱해졌는데 뭐가 떠올라? 곱해졌는데 최대값을 물었다? 산술기하를 생각할 수 있다. 단 산술기하를 쓰려면 어떤 조건만 있어야 돼? 양수 조건만 있어야겠지. 양수 조건. 됐나요? 그러면 얘가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음수입니다. 얘가 또 음수네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인데 얘를 바꿔버리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꾸면 이제 양수가 되겠네요. 그렇지? 양수가 되니까 식을 쓸 수 있겠네요. 1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2배의 루트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2로 나눠주고 제곱을 하면 형태가 나오겠죠.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풉니까? 항상 산술기하는 어디에 등장한다? 최소값, 최대값은 등호에서 등장하니까 우리는 1 마이너스 사인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똑같으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사인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똑같으려면 1하고 사인하고 코사인이 똑같은 값에서만 가능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 아니면 조심해야 돼. 2분의 루트 2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도 있으니까 둘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풀이는 좀 더 간단합니다. 풀이는 간단해요. 알겠어요? 단지 이제 마이너스 요인들을 제거하려면 조건에 대한 생각을 꼭 적어줘야 된다. 하지만 추천은 선생님 첫 번째 했던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자, 얘도 연산인데 뭐 비슷합니다.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5, 1, 4분면이가 두 개 다 양수.
양수 제곱 양수 4분의 3 됐습니까? 근데 사인 x가 있고 사인 제곱 x가 있고 코사인 x가 있어요. 사인 제곱 있고 코사인 있어요. 당연하겠죠? 코사인을 바꿔달라는 요구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y는 얼마입니까? 넘기면 2분의 3이 된가요? 그러면 코사인 x, 코사인 y가 곱이 나왔고 제곱이 합이 나왔다는 것은 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 합으로 갈 수 있겠어요. 합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y의 제곱은 4분의 9 넘기면 플러스 4분의 3의 2배 2분의 3 이렇게 된가요? 그래서 4분의 6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y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내용이네요. 합이 2분의 루트 3, 곱이 4분의 3. 합이 2분의 루트 3, 곱이 4분의 3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아버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다 양수니까요. 됐어요? 뭡니까?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이네. 그러지? 뭐 이 정도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안 되면 합곱으로 해가지고 2차 방정식 세워야지. 합곱이 나왔으니까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풀다 보면 내가 보이는 애들이 있어. 보이는 애들. 보이는 애들이 뭐냐? 잘 안 보이겠지만 코사인 제곱 y인데 2분의 3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2분의 3을 4분의 3이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 코사인 x 코사인 y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코사인 x와 코사인 y가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이거는 하다가 보이면 쓰는 거고 스킵할 수가 있지만 안 보이면 이거는 쓰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했던 풀이가 일단은 정석적인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이 있으면 해가 2개 나올 건데 여기서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좀 더 마음 편안하게 대입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y는 사인 제곱 이거의 최대값이 4일 때 최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얘를 코사인을 바꿔야 될 것 같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2a 코사인 1 마이너스니까 사라졌나요? 끝났네. 대신 코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지? 그랬을 때 이게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축이 A네요. 축이 A. 이 범위 안에 축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다르겠네. 그러면 그래프가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하나. 축은 다 A니까 마이너스 1 1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A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얘가 1이 있고 A가 있고 A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순서상은 A가 제일 작은 값이 여기 지금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는 여기 최대값은 어디에 있냐? 1에서 있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만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최대값은 1을 넣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4가 됐다. A는 2분의 5가 된다. 1보다 크니까 말 되겠네요. 말 돼요? 두 번째는 A가 사이에 끼어있어. 최대값은 A에서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A제곱이 4가 된다. A는 뿔마 2인데 범위 안에 없습니다. 범위 안에 없어요. 세 번째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A가 4가 됐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됐네요. A 값은 플러스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네요. 합은 더해주라는 합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